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자, 오늘은 양자 컴퓨터 마지막 시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핫한 두 회사를 가져와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MS가 또 다른 양자칩을 만들었죠. 구글과 MS 양자로 나뉘는 그런 형국인데, 어찌됐든 스타트업 씬에서는 아이온큐하고 리게티 컴퓨팅이 이렇게 자웅을 다루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리게티 컴퓨팅과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구글과 MS의 양자칩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콘텐츠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아이온큐랑 리게티예요. 자, 양자 컴퓨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자 역학을 컴퓨터 연산에 가져와서 접목시킨 형태의 새로운 컴퓨터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한 함의들을 포함하고 있죠. 자, 양자 컴퓨팅에 사용되는 큐비트라는 것이 있죠. 양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 큐비트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이 양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적 컴퓨팅 환경에서는 0과 1 중 하나의 특성만을 가질 수 있는 이 비트들을 조합해서 연산에 활용을 했었다면, 큐비트 연산은 0하고 1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중첩 그리고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잘 활용하면 기존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매우 어렵거나 혹은 처리가 불가능했던 복잡한 병렬 연산들을 손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10일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희망의 거광이 비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바로 구글이 자사 양자칩인 윌로우를 발표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윌로우는 현행 컴퓨터로 10에 24흑년 걸리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병렬 연산을 5분 만에 수행해내는 미친 성능을 보여주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희망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의 주가도 요동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중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표 주작격으로 부각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죠. 오늘은 양자 컴퓨터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요, 양자 컴퓨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자 컴퓨팅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2회차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는 원자 단위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양자 역학의 원리 중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을 거기에다가 양자 터널링 현상까지 합쳐서 이 컴퓨팅에 활용해내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리처드 파인만에 의해서 관련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가 된 바가 있고요. 1999년에는 조르디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 양자 컴퓨팅 기반 컴퓨터 판매 회사인 D-Wave 시스템즈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좀 논의의 상황이었고,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큰 기술의 발전의 진척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개념 위주로 가능성만 계속해서 제시되면서 희망회로만 굴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좀처럼 상용화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구글이 양자 우월성, 즉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저렴하면서도 빠른 문제 해결을 갖춘 단계를 달성했다라고 논문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자극을 받은 또 다른 대기업 IBM이 2021년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올해에는 IBM에서 4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선언까지 했죠. 그만큼 큐비트 안정화 기술이 향상되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구글과 IBM을 필두로 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 논의가 정말 급물새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민간 투자액 또한 2020년에는 7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최근 22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컴퓨팅 기반에서 차세대 기술 중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자 컴퓨팅이 기존 컴퓨팅에 비해 압도적 연산 속도를 발휘하는 이유, 전 2회차들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양자의 불확실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자 중첩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고전적인 비트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또는 1 개념 중에 하나만 갖고 있었다면 큐비트, 양자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중첩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양자 중첩을 활용해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중첩된 상태의 양자로 한꺼번에 뭉뚱그린 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중첩 상태의 양자로 한꺼번에 묶은 후에 양자 간섭 성질을 활용해서 정답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의 확률은 극대화시키고 정답에서 벗어난 양자 상태의 확률은 상쇄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답 확률이 가장 높은 큐비트 상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듯 양자 컴퓨팅은 대강 살펴보려고 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밖에 없죠. 기존 컴퓨팅에서는 확실히 전기의 온, 오프 상태에 따라서 0과 1로 표현되는 이 비트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 연산을 수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꺼지면 0, 켜지면 1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자 컴퓨팅에 사용되는 이 큐비트는 이 상태가 0일지 1일지 관측하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연산 방식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애매모호한 양자 큐비트의 상태를 유지해내는 것 또한 꽤나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정밀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설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양자 컴퓨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목받는 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회사예요. IBM 양자 컴퓨팅 그룹 출신 엔지니어인 체드 리게티가 2013년에 설립한 이 미국 스타트업 리게티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양자 프로세스의 설계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에는 설립 9년 만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했죠. 리게티 컴퓨팅은 작년 12월에 오류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 84큐비트 양자 프로세서인 안카3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336큐비트 양자칩 라이라를 출시할 계획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리게티 컴퓨팅은 설계가 완료된 양자 프로세서를 자체 파운드리 시설인 펩1을 통해서 생산 중이거든요. 또한 양자 컴퓨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포레스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회사는 아이온큐예요. 리게티 컴퓨팅의 대항마로 아이온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멀로 교수 그리고 한국계인 김정상 교수가 2015년 공동 설립을 한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이에요. 리게티와 마찬가지로 스펙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에 2021년에 상장을 합니다. 아이온큐는 직접 양자 컴퓨터를 설계하고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하지만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 운영체계와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까지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양자 컴퓨터 진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생태계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온큐가 이 부분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양자 컴퓨팅계의 풀스택 회사를 꿈꾼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게티 컴퓨팅과 아이온큐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리게티 컴퓨팅은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양자 컴퓨팅 개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개념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나름의 분석을 한 것이고요, 아주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온큐는 작년 최대 AQ35 성능을 제공하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AQ64 성능을 발휘하는 템포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AQ는 물리적 큐비트뿐만 아니라 양자 시스템의 실용적 유용성까지 반영한 새로운 양자 컴퓨터 성능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게티 컴퓨팅과 아이온큐는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부터 차이를 드러내요. 리게티 컴퓨팅은 초전도 방식의 큐비트 구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큐비트를 구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지금 아이온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이온 트랩 방식으로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아이온큐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부터 살펴보죠. 아이온큐는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방식에서는 특정 원자를 이온화시킵니다.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일부 제거해서 전하를 띠게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공중에 이 이온화된 양자를 띄웁니다. 자, 이렇게 떠있는 이온을 레이저를 쫙 조사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하면 큐비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온화된 양자를 가지고 레이저로 트랩을 형성해서 가두어서 큐비트를 형성하는 기술이 바로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상온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냉각 장치 필요 없어요.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온 트랩 방식의 큐비트는 오류율이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 낮고 안정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계산을 수행하는 동안 큐비트가 더 오래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온 트랩 방식의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온 트랩 방식은 각각의 이온을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또한 큐비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리게티 컴퓨팅도 살펴보겠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에요.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 초전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초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LK99가 생각이 납니다. 자, 유사한 방식이에요. 초전도란 특정한 물질을 극저온까지 냉각을 하면 전기 저항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리게티는 이러한 초전도체의 성질을 활용해서 큐비트를 만들고 그 위에서 양자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전도 큐비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또한 이온 트랩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큐비트를 확장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구글, IBM, 그리고 이번에 양자칩을 발표한 MS 같은 이런 거대 빅테크 IT 기업들도 리게티와 마찬가지로 초전도 큐비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전도 큐비트 방식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극저온 상태에서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냉각 장치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하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류율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드러냅니다. 아이온큐는 아리아,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새 유형의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이온 트랩 방식이 됐든 초전도 방식이 되었든 이 큐비트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수많은 장치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용으로 이렇게 노트북같이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류의 컴퓨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B2B 혹은 B2G 등의 사업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회사,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의 양자 컴퓨터를 납품을 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아이온큐의 경우 최선단 노드인 아리아를 필두로 해서 상업용, 판매용 양자 컴퓨터인 포르테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 양자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등으로 제품군이 세분화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업을 통해 양자 컴퓨터를 정부, 대학기관, 연구기관, 회사 등에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게티 컴퓨팅은 풀스택 전략을 추구하죠. 이 전략은 양자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운영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또한 개발 플랫폼인 이 포레스트를 제공함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플랫폼 위주의 영업을 지향하는 리게티, 그리고 물리적 양자 컴퓨터의 제작, 납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까지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온큐 중 실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리게티와 아이온큐의 실적 그래프를 비교한 거거든요. 자, 어떤 회사의 실적 그래프가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푸른색 기둥이 매출액이에요. 회색 기둥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리게티의 실적 그래프는 대체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반면 아이온큐의 매출 신장률은 매분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의 실적상으로는 아이온큐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2024년 3분기를 기준으로 아이온큐는 12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102% 증가한 수치예요. 반면 리게티는 238만 달러에 그쳤고요. 이는 작년 대비했을 때 2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3년 전체 매출, 그러니까 분기당 매출 말고 전체 매출 차원에서 보면 아이온큐가 2204만 달러의 매출을 보인 반면 리게티는 반퉁이죠. 1201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수익 모델이 아직까지는 더 탄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이온큐가 미국 시장에만 연연하지 않고 글로벌 확장 기조를 펼치면서 스위스 퀀텀 바젤, 미국 공군 연구소 등의 이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내면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 리게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출 신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리게티 컴퓨팅과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동일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기술적 방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업 방식, 실적 등 여러 방면에서 서로 비교가 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순전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죠.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상용화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을 바라보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아직까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도 초전도 방식도 서로 경쟁을 이어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이죠. 이러한 선의의 경쟁이 계속된다면 관련 시장이 서서히 확장하면서 그 저변을 넓혀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AI의 등장은 양자 컴퓨팅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물꼬를 틔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뉴스가 나왔죠. 이젠 AI가
양자 컴퓨터까지 설계해주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벌써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AI 연산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 바로 이 양자 컴퓨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하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양자 컴퓨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돼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도 미친 듯이 빨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젠슨 황이 말했던 것처럼 20년, 3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만나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노력하는 저 경제를 말하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